6월 들어 단 한 차례만 하락했던 우리 증시 글로벌에 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눌리는 종목들 가운데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들 발굴해보면 좋겠죠.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가운데 요즘 아주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최고가 기준 상승률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존의 목표가로 28만 원 제시를 해주셨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이사님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또는 네이버 지금 올라타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어떤 코멘트 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원래 생각했던 아이템은 AI 정도였지만 그다음에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점 정도였지만 새 정보 출범하면서 두 가지가 붙고 있죠. 일단 AI 수석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붙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도 카카오그룹과 네이버그룹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고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한 27만 원, 28만 원대로 올라왔다가 오늘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게 좀 펀더멘탈보다는 아무래도 모멘텀 측면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8만 원 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모멘텀의 상한 지역은 지금 PBR 2배 정도 영역이 한 34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이 느리게 성장하는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별로 없다면 PBR을 2배까지 줄 수 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PBR 2배까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목표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좀 고민스럽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PBR 2배, 한 34만 원 정도 영역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어두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목표가를 올리진 않겠지만 그 정도 영역까지 반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열어두시는 게 대응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이버 6월 9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정말 빠른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에서 목표가 최대 한 34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네이버에 대한 대응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과 SK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 장비가 제한된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죠.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인데 K반도체가 중국발 악재 직격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안 되는 건 아니죠. 허가를 득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원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동반자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물량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것인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된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 장비가 안 가는데 왜 우리가 타격을 받느냐? 반도체라는 게 일관적으로 전 공정이 8개 이상의 공정이 있고 넘어가서도 또 후공정이 있는데, 어떤 한 공정이 끊기면, 그러니까 대규모의 장비는 거의 일본과 미국 거니까, 특수 장비는 네덜란드 이런 쪽이 있지만 거의 장비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거기 때문에 미국 게 안 들어가면 일관 장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국 반도체의 나머지 장비도 공급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히토리와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예. 6개월 정도의 제한을 걸고 그다음에 또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제한을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희도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 중국에다가 제한을 막 걸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일부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조정, 그다음에 추가 조정도 약간 불가피해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종목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가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미국과 중국의 협상, 한국과 미국의 협상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2%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홍콩의 CLSA는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한국의 장비주들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뉴스에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어떤 종목 발굴해 볼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중국 비중, 두 번째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중국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납품하는 아주 알짜 회사였다가 삼성전자에서 이탈해서 SK하이닉스의 투자가 늘어날 때는 실적이 늘고 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줄어들 때는 실적이 줄어드는 그다음에 또 태양광과 관련된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장비의 특성상 투자가 늘 때는 실적이 좋아졌다가 그렇지 않을 때로 적자로 전환하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었다가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비중이 2020년 이후로 압도적으로 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하이닉스 물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물량을 제외한 중국 업체로 들어가는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비중으로 보면 2024년 작년 기준으로는 오히려 중국 비중이 국내 비중보다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뒤로 가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년 정도나 가야 기대했던 대만과 미국 비중이 조금 나타나면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쪽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먼저 선반영되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오늘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다른 종목군들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주가가 조금씩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이슈가 나오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높아진 중국 비중을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인가? 이건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전히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수 있다. 그래서 ALD 쪽에 압도적인 이 특허량,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수를 어떻게 흡수해서 잘 끌어나갈 것인지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공략하느냐의 전략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공략하는가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중국의 매출처,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이 매출처를 어떻게 다각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재 민감도 지금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회사가 적어도 ALD 쪽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어설프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뭔가 애매한 이 주가 자체가 강하게 주가를 밀어올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현재 주가에서 크게 올라가기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만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시장을 강력하게 뚫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일찍 보여주거나 아니면 SK하이닉스의 투자량이 대거 증가하면서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 이천 공장량 매출이 다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지난 리포트라서 현재 주가 하락에 따라서 약간의 더 메리트가 발생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주가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목 오늘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7,000원에서 3만 원까지 좀 밴드를 넓혀놓고 조정 시에 천천히 좀 매수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이 종목의 반등폭은
전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한 36,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목표가도 PB 관점에서 보면 거의 3배 육박하는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한 23,000원, 24,000원을 이탈한다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좀 붕괴되는 그런 지점이어서 그 정도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는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매수 가능 구간은 들어와 있으나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엎친 데 덮쳤다 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시 포항 경제가 휘청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불황의 터널에 갇혔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솟아날 구멍 없을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포항 지역에서는 지금 포항제철뿐만 아니라 과거 인천제철, 현대제철도 지금 공장을 억지로 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지역 경제 쪽에서도 가장 그 메인 거리에 상가들이 막 비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철광업은 조금 뭐 심각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만 있다면 현재 주가가 뭐 오른 게 없다고 하더라도 메리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7월 달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포스코에서 일단 2차 전지 얘기는 빼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도 낮고 아직 호재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일단 2차 전지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철강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오랫동안 좀 힘들었던 철강주들 어떻게 반등의 모멘텀을 저희가 모색해 볼 수 있을지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철강하면 이 종목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떠올리죠. 두 가지 포인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과연 자리하고 있을지, 두 번째는 반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상반기 철강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하잖아요.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상반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장까지 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적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의 철강 가격이 반등하거나 이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일환산으로 봤을 때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중국도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또 절대적인 구조조정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의 전반적인 조광 생산량이 낮아지면서 중국의 수출량도 일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된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열연강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나쁜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월 달에 모멘텀이 있는 게 우리 7월 달에 열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앞단에 1분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후판에 대한 지금 관세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후판 수입량이 줄어들었어요. 과거로 되짚어보면 H형광에 대해서 관세 집어넣었을 때 H형광도 수입량이 줄어들어서 여전히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7월 달에 중국 철강에 대해서 관세가 추가적으로 매겨진다면 그러면 그걸 앞두고 미리 물량을 장기적으로 당기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7월 달 들어서 상계 관세가 나타났을 땐 뚝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벌써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특히 열연 제품이라고 하는 메인스트림에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가 반등의 조건이었는데 7월을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연 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바로 가격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뭐 다시 바닥 국면에 와 있죠. 네, 뭐 반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바닥 국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재고 조정도 하고 있고 중국 쪽의 추가적인 조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H형광하고 후판과는 다릅니다. 열연은
모든 철 제품의 가장 기본 포인트잖아요. 여러 제품을 규제해서 여러 제품의 수입량이 줄어들고 국내에서 약간의 가격 회복을 보일 수 있다면 뭐 이와 관련돼서 가장 긍정적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현재 가격부터 저는 조금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반등의 목표치는 이 종목의 이제 BPS가 70만 원이 넘는데 절반 정도 수준인 한 37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제가 보기엔 목표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좀 길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모멘텀이 만약에 붙는다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여전히 한 10,000원 정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00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배당 수익률 기준이 5%로 가는 게 한 20만 원인데 그 정도 아래 정도에서는 강한 배당 펀드들의 방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20만 원 정도의 손절가도 큰 의미는 없지만 손절가보다는 목표가 한 37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적어도 12개월 정도 포워딩으로 설정해 두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7월의 모멘텀 주목하시면서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